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주거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거 공간은 아파트입니다. 도시로 몰리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소처럼 집을 관리해주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을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시골에서도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바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아랫집과 윗집, 옆집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충돌을 하는 일이 자주 뉴스에서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어휘에는 한국의 전통 주거 공간인 한옥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책 238쪽을 보세요. 표가 있습니다. 가에는 집의 종류와 집을 이루는 각 부분의 이름이 나와 있고 오른쪽의 나에는 집 또는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의 어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주거 공간을 한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옥에는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습니다. 먼저 기와집은 지붕을 기와로 연결해서 지은 집입니다. 기와는 지붕을 덮는 데 쓰는 건축 재료의 하나로 흙이나 시멘트를 구워서 만들며 모양이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기와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들만 기와집에서 살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살기 어려웠습니다. 파란색의 기와를 한자로 청기와라고 하는데요. 청기와는 특히 더 비싸서 부자들만 지붕에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기와집에서 사랑채라고 불렸던 곳은 남성들의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손님을 대접하거나 공부를 했던 반면 안채라고 불렸던 곳은 여성들의 공간으로 주로 바느질이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했다고 합니다. 초가집은 지붕을 볏짚으로 덮은 집인데요. 주로 서민들이 거주했던 집입니다. 벼에서 껍질을 까면 우리가 쌀밥으로 먹는 곡식 부분인 쌀이 나오죠. 벼에서 쌀 부분을 털어낸 줄기 부분이 바로 볏짚이라고 합니다. 농촌이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볏짚은 초가집의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초가집은 화재의 위험이 있고 매년 볏짚을 새로 덮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서민들의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돌과 아랫목, 윗목, 아궁이, 굴뚝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돌은 한옥의 난방시설로 불의 뜨거운 기운이 방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옥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한옥에는 방 밖이나 부엌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구멍을 냈는데요. 이 구멍을 아궁이라고 합니다. 아궁이 안에 나무나 낙엽, 숯 등을 넣어 불을 떼고 그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방에 난방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을까요? 불을 떼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연기가 생기겠죠? 집안에 생긴 연기는 어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나요? 네, 바로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굴뚝은 불을 뗄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궁이와 방 바닥 아래의 통로, 굴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의 뜨거운 기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방바닥에 깔린 돌 아래를 지나가게 됩니다. 뜨거운 기운이 지나가면서 돌을 데우게 되고 이렇게 데워진 돌의 따뜻한 기운이 방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꽤 효과적인 난방시설이죠. 그런데 온돌방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불을 떼는 아궁이 쪽의 방바닥은 빨리 따뜻해지고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아궁이에서 먼 방바닥은 천천히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덜 따뜻하겠죠?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아랫목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궁이로부터 먼 쪽, 불과 멀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의 방바닥을 윗목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여러 가지 기능을 했는데요. 몸살이 날 것 같고 으슬으슬 추울 때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땀 흘리며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통 온돌방에서 살지 않는 요즘 사람들도 아랫목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자, 그럼 남은 어휘들을 볼까요? 마루와 처마가 있습니다. 마루는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 또는 방 앞에 빈 곳에 넓고 평평한 나무판을 땅으로부터 높게 올려 평평하게 깐 공간을 말합니다. 집의 가운데에 있는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는데요. 뒷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대청을 통과하여 불었기 때문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대청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루는 일종의 전통적인 냉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루는 집에서 가장 넓고 집을 지키는 신이 사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올리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처마는 집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 부분을 말합니다. 처마의 길이는 집의 규모나 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옥의 처마 길이는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마를 길게 만드는 이유는 여름의 빛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가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있는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난방시설입니다. 난방시설은 건물이나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난로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온돌 등과 같이 난방을 하는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난방시설입니다. 이와 반대로 냉방시설은 실내의 온도를 낮게 해서 차갑게 만드는 장치죠. 선풍기나 에어컨 등이 냉방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 방음시설은 안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거나 밖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음악 연습실이나 녹음 작업실에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방수시설입니다. 방수시설은 물이 스며들거나 넘쳐 흐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방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집은 비나 눈이 많이 내릴 때 물이 새는 일이 반복되겠죠. 다음은 정수시설입니다. 정수시설은 물을 깨끗하고 맑게 하는 시설입니다. 공장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나가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정수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와 나에 나와 있는 어휘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아래의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래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가옥은 부유한 양반들이 주로 살았던 기와집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았던 초가집이다. 여기에서 부유하다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림을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은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벼슬을 하지 않던 일반 백성을 의미했고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로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약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전통 가옥, 한옥은 크게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기와집과 초가집 중에서 재산이 많고 여유 있는 양반들이 살았던 집은 바로 기와집이고 서민들이 주로 살았던 집은 초가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방과 마루, 부엌에 세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고 한국인들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취사를 하였다. 여기에서 취사라는 말은 식사로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요. 바로 취사금지입니다.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려면, 즉 취사하려면 불이 필요한데요. 산에서 불을 사용하면 산불이 쉽게 나기 때문에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취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와집에는 세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방, 다른 하나는 부엌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하나의 공간을 가에서 찾아보시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마루입니다. 기와집은 크게 방과 마루,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엌에는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거나 난방을 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곳의 이름이 바로 아궁이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방과 마루, 부엌의 세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고 한국인들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취사를 하였다라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이때 그 열기가 연기와 함께 방을 덮인 후 굴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러한 난방법을 온돌이라 한다. 여기에서 덮이다는 사물의 온도를 높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빠져나가다는 제한된 환경이나 경계의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열기, 즉 뜨거운 기운과 연기가 함께 나는데 열기와 연기가 집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열기와 연기는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네, 바로 굴뚝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아궁이와 이어진 마루 및 통로로 열기와 연기가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굴뚝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을 뗀 후 그 열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방바닥을 데우게 하는 난방법을 바로 온돌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왼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고 어울리는 시설을 나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에 무더운 여름에서 무덥다는 온도도 높고 습도,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가 높아서 마치 찌는 것처럼 견디기 어렵게 덥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의 여름은 정말 무더운데요. 무더운 날에는 계속 불쾌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마련이죠. 그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시설일까요? 네, 당연히 냉방시설이겠죠. 너무 덥고 습기가 많으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시설이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를 습도라고 했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습도가 높다. 그렇지 않으면 습도가 낮다 또는 건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 즉 사람이 쉽게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데다가 곰팡이처럼 몸에 나쁜 것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에어컨에 습도를 조절해주는 기능, 즉 제습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습 기능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습기를 따로 사기도 합니다. 제습기는 냉방시설은 아니지만 여름에 특히 인기 있는 가전제품입니다. 두 번째, 추운 겨울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요? 추운 겨울에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난방시설이겠죠. 대화 부분을 공부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난방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난방 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학교나 회사에서는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집에서는 주로 온돌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온돌은 옛날처럼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로 물을 데워 집 전체의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난로를 켜기도 하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기도 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오폐수가 많은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폐수는 오수와 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수는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해서 더러워진 물을 말하고, 폐수는 석탄을 캐는 광산이나 여러 공장에서 쓰고 난 뒤 버리는 물을 말합니다. 오수와 폐수 둘 다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오폐수가 많은 공장에 필요한 시설은 바로 정수시설일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시설이 없으면 강이며 바다가 온통 오염되고 말 겁니다. 다음 네 번째를 보시면 목욕탕, 수영장이 있네요. 목욕탕과 수영장은 어떤 공간에 물을 채우고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하도록 만든 곳이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빠져나가지 않게 방수시설을 제대로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악기를 연습하는 연주가가 사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악기를 연습하는 연주가가 사는 집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일까요? 원하지 않는 악기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면 연주가의 이웃 사람들은 무척 괴롭겠죠? 이웃이 악기 소리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연주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연주가는 집에 방음시설을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시설을 나에서 알맞게 골라 써 넣으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고향집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이야기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다를 텐데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자,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뉴질랜드는 여름에 별로 덥지 않고 겨울도 그리 춥지 않아서 냉방이나 난방시설이 따로 없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살지요. 저도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특별한 냉난방 시설이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기후인 것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어도 많이 덥거나 춥지 않아서 따로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단독주택에서 살았다고 했죠.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은 따로따로 한 채씩 있는 독립적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은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단독주택은 냉방과 난방시설이 없는 집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난방비나 전기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은 한국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많이 춥지도 않고 많이 덥지도 않아서 생활하기에 적당한 기후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덥고 습도가 높아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지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옥에서 대청마루의 앞과 뒤에 문을 달지 않아서 뒷마당에 찬 바람이 앞마당 쪽으로 오게 한 것, 처마를 길게 만들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 등 더위를 이기기 위한 옛사람들의 냉방 방식들이죠. 반대로 겨울에는 건조하고 아주 춥기 때문에 난방시설 없이는 지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돌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석유나 가스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이 집 전체에 깔린 긴 관을 돌아다니면서 난방이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와 낙엽, 숯 등을 넣어 불을 떼고 그 열기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했다면 현대에는 보일러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물의 열을 이용해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온돌은 단순히 난방시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실내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 바닥에 앉아서 일하고 생활하는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고 서거나 소파 등에 앉아서 생활하는 서양인의 입식 문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온돌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쓸고 닦아야 하고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좌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도 아주 다르고 필요한 시설도 다르겠죠? 지역에 따라 난방시설이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입식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와 그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시설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중국의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주어와 관련된 표현과 어휘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들을 꼭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